자, 그래서 그 라벨링 하는 기법, 즉 앞에서 살펴보신 구간 정제, 오디오, 그 다음에 객체의 관계를 위한 바운딩까지의 그런 기능들을 이용을 해서 이제 실제 라벨링을 하게 되는데, 그럼 실제 라벨링을 할 때 어떤 가이드라인의 기준에 의해서 작성을 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하죠. 클래스를 정의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영상에 대해서 이제 클래스를 정의를 할 때 크게 여기서는 두 가지를 이용을 했습니다. 바운딩 박스를 통해서 객체를 탐지하는 부분, 그 다음에 영상 구간을 정제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부분, 그거는 이제 객체의 움직임이라든지 대부분이 여기 음성에 대한 내용들을 취합하기 위한 내용들로 구분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운딩 박스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를 사람하고 사물에 대해서 크게 분류를 하고,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이 연령대와 성별과 주요 인물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박스를 치고 이 사람이 남자인지,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지금 발화하고 있는 내용, 지금 화면에 보여져 있는 내용이 행복한지에 대한 내용들을 기술을 하게 되는 거죠. 기술을 한다는 게 여기 라벨에 표시를 한다는 겁니다. 표시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때 상황에서 사물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이 있는지도 역시 마찬가지 화면에서 표시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운딩을 통해서 이런 내용들을 표시를 하고요. 영상 구간에서는 그 발화되는 내용들에 대한 화면에 대한 스크립트를 작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스크립트 전사뿐만 아니라 그때 상황에 맞는 발화의 태깅 값들도, 감정에 대한 값들도 태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크게 보시면 이미지에 대한 부분과 영상에 대한 부분이 이제 멀티모달에 있는 데이터셋으로 이제 구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하나의 복합적인 감정을 다 일률적으로 또 표현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준 거죠. 자, 여기 보시면, 그래서 보시면 인물 정보, 그 다음에 객체 정보, 관계 정보, 행동 정보, 발화 정보, 대화 전략에 대한 이런 상황에 맞춰서 했는데, 이 상황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빠르게, 짧게 하나씩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그 각각의 인물들에 대한, 객체에 대한 발화, 그 결국 요 세 가지에 대한 내용들을 분류를 한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가공에 대한 큰 항목은 인물에 대한, 그 다음에 객체에 대한, 그 다음에 음성에 발화된 말에 대한, 음성에 대한 내용으로 구분을 했고, 각각의 내용들을 이런 그룹핑을 할 수 있는 상황들로 구성을 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인물의 감정, 인물의 성별, 인물의 연령, 그 다음 발화 스크립트, 인물에 대한 내용, 객체에 대한 정보로 객체에 대한 이게 뭔지, 어디에 있는지, 어느 위치에 있고 어떤 정보를 담고 있는지, 그 다음에 발화 내용에선 상황이 어떤지, 발화된 의도가 어떤지, 이 이야기를 하는 전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각각 구분을 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 인물에 대한 표현에서는 앞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기쁨, 놀람, 분노, 슬픔, 혐오, 공포, 경멸, 중립적인 표현과 같은 기준으로 했고, 그럼 이걸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라고 얘기하면, 오늘 정말 기분이 좋아 라고 이런 문장이 있으면 이게 기쁘구나 라고 하는 거죠. 공포, 이러다가 영영 안 되는 거 아닐까 걱정이 돼요, 이런 용어가 있으면 이거 공포. 그 대사를 듣고 그 대사의 내용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판단을 하는 거죠. 이거 한번 해볼래? 와 같은 중립, 이게 뭐지? 약간 애매한 내용들도 여기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텍스트에 대한 내용 플러스 사운드, 즉 음성을 들었을 때의 높낮이에 따른 표현도 있으니까 그 상황에 맞게 그 감정을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인물에 대한 정보입니다. 인물의 위치, 그리고 인물에 대한 정보들을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인물 전신을 가급적이면 완벽하게 포함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가공을 하고, 그다음 이 인물의 연령대와 나이, 이런 것들도 표시를 해서 정확하게 표현을 할 수 있도록 가공을 하게 됩니다. 객체 같은 경우에는 실제 상황하고 비슷하게 만들어내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객체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상황을 만들어낼 때 이제 집이라고 만들어 놓으면 집 안에는 여러 가지 물체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액자,
촛불, 화장품, 화장대, 거울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객체들에 대한 정보들을 다 집어넣는 겁니다. 왜냐하면 왜 이걸 할 수 있냐면 실제 이제 저희가 이제 시나리오를 구성을 해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나리오 안에서 세상에 있을 법한 내용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강의실의 경우에 강의실에 있을 법한 내용들을 사전에 준비를 해놓고 거기에 대한 정보들을 입력을 하는 거죠. 이건 직접 입력을 할 수도 있고 만약에 그 라벨러 입장에서 그 데이터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 미리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 선택 바에서 찾아서 이렇게 선택만 하면 되잖아요. 이건 또 작업의 편의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실, 카페, 사무실 각각 상황에 맞는 객체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객체에 대한 정보를 정의를 통해서 활용을 할 수 있었습니다. 위치와 같은 경우에는 위치 행동과 같은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관계를 이용을 합니까? 자, 그래서 어디 위에 있다, 아래에 있다 이런 내용으로 사전에 정의를 해놓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컵하고 책상이 있다라고 합시다. 책상이 있고 이렇게 컵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객체 바운딩을 이렇게 관계를 설정하고 이 두 개가 뭐 하고 있다? 컵이 위에 있다. 이런 식으로 라벨을 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상황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저작 도구의 툴에 따라서 관계를 어떻게 라인으로 표시를 할지 관계선으로 할지 아니면 그냥 객체와 객체 두 개를 기술해 놓고 표현을 할지는 따라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을 라벨링 한다라고 하는 것만 여러분들이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관계들도 유형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음성 텍스트 중에 이제 발화의 의도입니다. 의도는 진술, 주장, 질문, 요약, 표출, 응답, 인사, 기타 등으로 이제 분류를 했고 각각 예시와 상황에 대해서 기준을 만들어 놓고 그 기준에 따라서 발화의 의도를 표현을 했습니다. 역시 대화의 전략도 전체적인 대화의 내용을 듣고 라벨러가 작업을 하시는데 본인의 정보나 측면에서 어떤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자기가 대화하는 자기 대화, 그다음에 질문 대화, 공감 대화, 칭찬 대화, 뭐 이런 비윤리적인 대화, 완곡한 비언어적인 대화 상황들을 놓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예시로 나와 있는 내용들, 뭐 예를 들어서 자기 대화 같은 나는 애완동물을 참 좋아해와 같은 본인의 정보를 나타내기 위한 정보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 프로젝트에서도 마찬가지 어떠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전략을 놓고 이 전략에 대한 기준들을 명확하게 기술을 해 주는 거죠. 사실 라벨러 입장에서 이 작업을 하실 때에는 어려운 점이 대화의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의도가 명확한지를 드러나게 작업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시나리오 작업에서 그 내용이 드러날 수 있도록 스크립트 내용과 의도 내용을 표현을 했겠지만 실제 그 라벨러가 듣는 상황에서 즉 기록을 하는 상황에서 그 내용이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하는 즉 수집 단계에서의 검사 작업이 이런 데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제가 그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찍다 보니까 내용이 길어졌는데요. 중요한 건 이런 라벨링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 라벨링 하는 작업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시죠. 실제 저작 도구에서 라벨링을 하기 위한 첫 번째 객체를 탐지를 하게 됩니다. 객체를 탐지를 하게 되면 뭐 사람을 먼저 탐지를 하고 그 사람이 누구인지,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 건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앞에서 말씀드린 사람에 대한 내용으로 이제 기술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물에 대한 내용으로 기술을 합니다. 보시면 이제 의자를 표시를 하게 되고 이제 의자에 대한 사물의 위치를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정 부분 수정할 부분들이 있으면 잠깐 수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레임이니까 이제 대화를 볼 수가 있잖아요.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대화되는 내용들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화되는 내용을 스크립트를 작성을 하고 프레임마다
각기 다른 대상이 있으니까 그 상황에 맞게 무슨 대화를 하고 있는지 그 들은 내용들을 기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간을 이용을 해서 이 사람이 어떤 내용으로 어떤 상황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냥 친구 사이 같아요. 그냥 보기에는. 그렇죠. 그래서 플레이되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구성을 할 수 있게 되죠. 자, 그래서 이 비디오 상황의 하나의 상황에 대해서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멀티모달 데이터들이 입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 사물 이런 정보들과 음성과 영상에 대한 구간에 대한 정보들이 한 번에 담겨서 표현이 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들을 볼 수 있게 되고 이제 조금 더 나가면 저작 도구를 활용할 때 실제 가이드 검사를 해야 되는 사람이 검사되는 내용까지 판단해서 더 피드백을 줄 수 있게 만들어 주게 되는 거죠. 자, 이 같은 경우에는 화면 보셨던 것처럼 하나의 저작 도구에서 이것들이 다 가능해지게 되는 거고 이 프로젝트의 특징에 맞는 저작 도구, 즉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복합 멀티모달에 가능한 저작 도구를 활용을 하면 이렇게 여러 개를 구성되지 않고 하나에서 완성을 할 수 있는 데이터셋을 구성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건 좋은 예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프로젝트마다 저작해야 되는 도구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프로젝트에서 구축해내온 프로세스와 실제 사용되는 가공 기법, 그 다음에 실제 사용되는 저작 도구와 각각의 가이드라인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 복합 멀티모달 데이터 라벨링에서는 기존의 멀티모달 작업에서 개별적인 저작 도구를 활용을 해서 구성을 하였지만 복합 저작 도구를 활용을 하면 통합적인 저작 도구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훨씬 더 수월하게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이 상용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마다 각기 다른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본 프로젝트에서는 사람, 사물의 관계, 감정에 대한 표현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개인적인 기준으로 작성이 되되 각 가이드라인의 표준 기준을 만들어서 공동으로 검사를 하거나 그 표준 기준에 맞춰서 저작을 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충분히 숙지하고 안내를 하고 그리고 각 시나리오에 맞춰서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제 복합 멀티모달 데이터 구축을 위한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교육에 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